안녕하세요, 밝음이네 식구 여러분. 오늘은 색다른 소밤 동화의 뒷이야기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전래 동화 중에 원작의 내용이 어린이들이 보기에는 다소 좀 잔인하다고 생각이 들어 조금 변형을 거친 내용들이 알려지게 되면서 어른들도 동화의 원작에 대해 많은 관심을 다시 가지고 있습니다. 알려진 동화 내용과 원작 내용이 차이가 나는 동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이야기 하나가 콩쥐 팥쥐를 들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한국판 신데렐라 이야기죠. 대중적으로 모두들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한 마을에 콩쥐라는 심성이 아주 착하고 얼굴까지 어여쁜 여자아이가 태어나게 됩니다. 콩쥐는 태어남과 동시에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단둘이 살아가게 되죠. 세월이 흐르고 콩쥐의 아버지는 재혼을 하게 되었고요. 재혼을 하게 되면서 계모의 딸인 팥쥐와 함께 살게 됩니다. 그때부터 콩쥐의 시련은 시작됩니다. 계모와 팥쥐는 콩쥐를 하녀대하듯 취급하고 괜한 심술을 부리기도 하죠. 온갖 집안일을 도맡아 하게 되는 건 물론이고 마을 잔치에도 참석하지 못하게 심술을 부리죠. 밑빠진 독에 물 채우기, 나무 호미로 돌이 가득 들어있는 밭을 갈기, 이런 혼자서 해낼 수 없는 어마어마한 양의 집안일을 모두 해놓을 것을 조건으로 잔치집에 가는 걸 허락하게 되죠. 막대한 양의 노동이었지만 콩쥐에게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꺼비와 소, 선녀가 내려와서 그 일을 싹 다 도와주죠. 그리고 룰루랄라 잔치집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 잔치집에서 마을 원님을 만나게 되고 첫눈에 반한 콩쥐와 마을 원님은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런 내용이죠. 일반적으로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사실 콩쥐 팥쥐의 이런 내용은 원작 내용과 딱히 많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조금 잔인한 내용들이 빠져있는 정도의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팥쥐를 젓갈로 만들어서 계모에게 보낸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무서운 이야기라는 영화에 이 같은 내용을 다룬 적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가 콩쥐 팥쥐의 이야기였죠. 그럼 원작에 더 빠져있는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계모가 팥쥐와 들어와서 콩쥐를 괴롭히는 내용까지는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잔치집에 들어선 이후의 내용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요. 두꺼비와 소와 선녀의 도움을 받아 잔치에 참석하게 된 콩쥐는 마을의 감사인 김감사와 눈이 맞았다고 합니다. 그렇게 잔치를 즐기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꽃신 한 짝을 남겨둔 채 집으로 돌아온다고 하네요. 신데렐라의 유리구두 이야기랑 굉장히 많이 닮아 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콩쥐의 외갓집에서 동네 잔치를 벌이게 돼요. 사별한 남편의 전 부인의 잔치에도 지네 둘만 가려고 콩쥐를 못 가게 막습니다. 배를 짜두라는 등 엄청난 양의 일을 또 시키게 되죠. 이 잔치에는 콩쥐가 참석을 하지 못했어요. 콩쥐의 돌아가신 어머니 집, 외갓집에서 벌어진 잔치에는 마을의 모든 여성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관가에서는 김감사가 한눈에 반한 꽃신의 주인공을 찾기 위해 사람을 시켜 마을 잔치에 참석했죠. 모든 여성이 모이자 일일이 관가의 사람들은 꽃신을 신켜보게 됩니다. 계모와 팥쥐도 서로 자기의 것이라고 우겨대면서 발을 넣어봤지만 신발은 자신들의 발에 맞지 않았습니다. 잔치에 참석한 모든 여성들에게 꽃신을 신켜보고도 주인을 찾지 못했고요. 더 이상 처녀는 없냐라고 관가의 사람들은 참석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았죠. 그런데 조용히 저 구석에 있던 한 노부인이 콩쥐라는 처녀가 한 명 더 있는데 잔치에 참석을 하지 않았음을 알려줍니다. 관가 사람들은 콩쥐의 집으로 직접 찾아가 꽃신을 신켜보았고 드라마처럼 딱 맞는 사이즈의 김감사와 콩쥐는 혼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유리구두가 꽃신이라는 요 변화만 있고 완전 신데렐라랑 똑같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았다라고 끝이 나는데 원작은 이후의 내용이 더 있습니다. 김감사와 콩쥐는 혼인을 하고 으리으리한 집에서 신혼생활을 하게 되는데요. 팥쥐는 콩쥐에게 허구한 날 찾아가 친한 척을 해대기 시작합니다. 진심으로 사과하는 척을 하고 온갖 아양을 떨었습니다.
근데 이게 다 계획된 접근이었죠. 착한 콩쥐는 팥쥐가 계획적으로 자신한테 접근하는지도 모르고 팥쥐가 하는 사과를 모두 받아주었어요. 그리고 둘은 매일매일 만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에 팥쥐가 콩쥐에게 연못으로 놀러를 가자고 꼬드겼어요. 그리고 콩쥐는 당연히 따라 나섰겠죠. 그런데 연못에 도착한 팥쥐는 그곳에서 콩쥐를 연못에 밀어 죽여버립니다. 그리고는 아주 태연하게 콩쥐의 행세를 하며 김감사와 함께 사는 신혼집으로 들어갑니다. 때마침 그때 김감사는 출장을 가 있었던 시기였다고 하네요. 얼마 뒤 김감사가 출장에서 돌아왔는데 당연히 콩쥐의 얼굴도 바뀌었고 행동도 바뀐 팥쥐를 보고 의아해했습니다. 그런데 팥쥐는 뻔뻔하게 너무너무 보고 싶어서 기다림에 지쳐 얼굴이 폭삭 상해버렸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김감사는 또 믿습니다. 그렇게 팥쥐는 콩쥐의 행세를 하여 신분 상승을 하고 귀부인 코스프레를 하고 지내죠. 팥쥐가 떵떵거리며 사는 동안 살해당한 콩쥐는 원한이 너무 깊어 저승으로 가지 못한 채 연못의 연꽃으로 환생합니다. 역시 운명은 운명인지 연못 근처로 김감사가 산책을 나오게 돼요. 그리고는 너무나도 탐스럽고 예쁜 연꽃을 집으로 가져오게 됩니다. 콩쥐의 영원히 깃들어 있는 연꽃을 김감사가 집으로 가져온 거죠. 그런데 연꽃에서 갑자기 손이 튀어나오면서 팥쥐의 머리끄댕이를 잡아 뜯는 일이 생겨요. 콩쥐도 마냥 착한 아이는 아니었나 봐요. 복수를 하려고 했어요. 이에 깜짝 놀란 팥쥐는 그 연꽃을 당장 아궁이에 집어넣어서 불태워 버렸습니다. 연꽃이 재가 됐는데 이런 새구슬이 예쁘게 아궁이에 보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또 콩쥐의 영혼이 깃들었다고 하네요. 이런 와중에 때마침 타이밍 좋게 예전 잔치집에서 콩쥐의 존재를 알려주었던 노부인이 김감사의 집에 들르게 돼요. 불씨를 빌리러 왔다고 하고 아궁이 쪽으로 향하게 되죠. 그런데 불씨를 가지러 아궁이 속을 보니까 너무 예쁜 구슬이 불씨와 함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슬을 가지고 노부인은 집으로 돌아갑니다. 신데렐라 이야기에 요정 데모가 있었듯이 콩쥐 팥쥐에는 이 노부인이 그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집으로 구슬을 가지고 가자 구슬에 깃들린 콩쥐의 영혼이 노부인에게 자신의 사정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노부인에게 부탁을 해요. 김감사에게 이 일에 대한 힌트를 좀 주고자 했던 거죠. 콩쥐와 노부인은 계획을 세웁니다. 노부인은 자신의 생일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마을에 잔치를 벌여요. 그리고 김감사도 초대를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김감사의 상에는 짝이 맞지 않는 젓가락을 놓아둡니다. 콩쥐의 아이디어였어요. 김감사는 식사 도중에 자신의 밥상에만 짝이 맞지 않은 젓가락이 있다는 걸 눈치챕니다. 어찌 마을의 간부인 자신에게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냐 라고 빠기친 김감사는 노부인에게 한 소리를 해요. 별일도 아닌 것 같은데 그 시절에도 갑질은 분명히 존재했나 봅니다. 이렇게 짝짝이 젓가락에 열을 올리며 소리를 지르는 김감사의 귀에 병풍 뒤에서 어떤 여인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콩쥐였어요. 콩쥐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젓가락이 바뀐 것은 그리도 빨리 알아차리는 똑똑한 분이 어찌 자기 짝이 바뀐 건 모르신단 말이오. 흐흐흐. 그 말에 김감사는 무어라 그게 무슨 소리인고 라고 대꾸하고 잠시 생각에 빠집니다. 김감사는 이제 속으로 생각하죠. 예전에 출장을 갔다 왔는데 내 마누라 얼굴이 바뀌었어. 근데 얼굴은 상했다 쳐도 행동도 싸그리 다 바뀌었어. 뭔가 수상함을 눈치챈 김감사는 집으로 가서 자신의 부인에게 이 일에 대해 물으려고 했습니다. 집으로 향하려 자리를 딱 뜨려는 순간 병풍 뒤에서 귀신이지만 청순한 모습의 콩쥐가 나타났어요. 콩쥐가 말했어요. 영감님께서는 어찌 첩을 못 알아보십니까? 김감사는 깜짝 놀라며 이게 어찌 된 거냐고 물었어요. 콩쥐는 연꽃으로 환생해서 팥쥐 머리를 쥐어뜯던 그 독함은 버리고 세상 착해 보이는 대사를 날립니다. 첩은 의붓동생인 팥쥐에게 해를 입어 연못 귀신이 되었사옵니다. 그러나 이미 이렇게 되었으니 영감님은 그 팥쥐와 함께 내내 안녕하시기 바랍니다. 흑유흑유. 아주 착한 척을 좀 했습니다. 이 같은 말을 들은 김감사는 곧바로 집으로 향해서 팥쥐를 잡아 상황을 물었고요. 그와 동시에 사람을 시켜 콩쥐가 살해된 연못을 샅샅이 뒤졌다고 합니다. 역시나 그곳에서는 콩쥐의 시신을 건져낼 수 있었다고 해요.
익사한 시신이었지만 시신이 부풀어 오르거나 부패 따위는 없었고 예쁘게 웃는 낯으로 잠자듯이 누워 있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숨이 끊어졌던 콩쥐가 갑자기 숨을 쉬며 되살아난 거죠. 동화니까요. 이후 김감사는 자신을 농락한 팥쥐를 조정 재판에 세웠고요. 판결대로 형리를 시켜 죄인 팥쥐를 수레바퀴에 메어 사지를 찢어 죽이는 형벌에 처합니다. 분이 풀리지 않았던 김감사는 계모도 한통속이라 생각하여 팥쥐의 죽은 시신을 뼈와 살을 분리해서 소금에 절여 젓갈로 담았던 거죠. 이런 상황을 알 리 없는 계모는 관가의 사람들이 자신에게 젓갈을 전해주자 간부 사위가 장모를 위해 이런 것도 줬다면서 그 자리에서 젓갈을 꺼내 먹습니다. 어머 너무 맛있다. 이건 뭐로 담근 젓갈인가요? 관가 사람들이 말을 해주죠. 네 딸내미다. 그걸 들은 계모는 뒷목을 잡고 쓰러졌고요. 쇼크사 하셨답니다. 그리고 콩쥐는 김감사와 3남 1녀를 낳고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하네요. 굳이 많이 다른 건 아니고 내용이 빠져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솔직히 우리가 알고 있는 콩쥐 팥쥐 이야기는 콩쥐는 너무 심하게 착해서 답답함을 느끼게 만들었는데 원작에서는 나름 복수도 하고 김감사를 다룰 줄도 아는 좀 여우 같은 기질이 있는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주 잔인하리만큼 극한 벌을 팥쥐랑 계모에게 내리면서 엄청 사이다 같은 결말을 내어주는 동화였네요. 하지만 확실히 10살 이하의 아주 어린 아이들에게는 이와 같은 원작을 얘기해주기는 좀 꺼려지겠네요. 하지만 나쁜 짓을 절대로 하지 않아야 한다. 정말 이런 어마무시한 벌을 받을 수도 있다 라는 교훈을 내리에 깊게 박히게 하려면 원작을 소개해주는 것도 충격요법으로 나쁘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러분, 제가 아까 콩쥐팥쥐 얘기해줬잖아요. 젓갈 담은 거. 근데 배경이 전라도예요. 그래서 확 내장을 꺼내다가 젓갈을 담아버릴까 이 욕이 나오는 건가 봐. 전라도에 욕이 그게 있잖아. 창자를 꺼내다 젓갈을 담아볼라 이러는데 진짜 팥쥐가 첫 번째 젓갈로 담겨진 거죠.